19장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이번 장은 여러분이 더 나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천 가능한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클래런스 휴스가 치과에 간 것은 1931년이었다.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취를 했다. 몇 시간 후 클래런스가 깨어보니 치아 16개가 사라지고 편도선은 제거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클래런스는 사망했다. 그의 아내는 치과 의사를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1931년에는 모든 수술이 죽을 위험을 각오한 것이었다. 아내는 클래런스가 그런 시술에 동의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가 할 일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고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를 낫게 하는 보편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의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의료계는 여러 옵션을 펼쳐놓고 환자가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이와 비슷한 직업이 또 있다. 바로 재무상담이다.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클래런스 휴스를 치료하던 치과 의사처럼 당신을 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의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다. 재무상담가도 마찬가지다. 돈에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에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다. 행운과 리스크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하라.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이게 내가 밤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실수를 약화시킨다.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었더라도 개의치 마라. 절반을 틀렸더라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된다.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인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 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다시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후자라면 시계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된다.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래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 법,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다. 이것들을 수수료로 보아야지 벌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준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실수에 대비하는 것은 그 덕분에 파산을 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당신은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나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예 파산해버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돈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다. 그러나 모두에게 통하는 진실은 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사 각자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20장 나의 투자 이야기. 투자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절반은 자신의 펀드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생각보다 흔하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보통 미국인보다 훨씬 적은 치료를 받고 조용히 떠난다. 남들이 나에게 추천하는 내용과 본인이 스스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게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 보편적 진리란 없다.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한 재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은 주로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지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보다 배우자나 자녀가 실망하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내려진다. 누군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저축 전략과 투자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한다. 나의 저축 전략. 언젠가 찰리 몽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독립성은 늘 나의 경제적 목표였다. 초호화 생활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내 가족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에서 깨고 싶을 뿐이다. 나에게 독립성이란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할 때 원하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독립성을 얻는 데에는 의사 월급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독립성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저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 양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생활 양식을 유지할 때의 두 번째 혜택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와 맞추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좋은 의사결정이 언제나 이성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살다 보면 행복할 것인지 옳을 것인지 둘 중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또 우리 가족은 주택을 제외한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20% 정도로 높게 유지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립성에 있어서 현금이 산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보유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파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인 금융과 관련해 배운 모두를 종합해 볼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에는 예상 못하게 큰 돈을 쓸 일이 생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그런 지출에는 대비가 없다. 나는 돌발 변수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 그리고 비용을 대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오랫동안 몸집을 키울 확률도 높아진다. 찰리 멍거가 멋지게 표현한 것처럼 말이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 나의 투자 전략. 우리가 보유한 주식은 마지막 한 주까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다. 나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고르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뿐이다. 투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부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다. 투자에 대한 나의 신념 중 하나는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꼬리 사건들이 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변수가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당신이 투자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당신의 전략을
크게 좌우할 두세 가지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전략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확실히 포함한다면 간단한 투자 전략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나의 투자 전략은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시관에 의존한다. 투자를 위한 노력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쏟고 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앞의 두 가지, 저축률과 인내심 말이다. 나는 과거에 투자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당연히 투자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던 목표는 항상 독립성일 것이며 밤에 깊은 잠이 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돈의 심리학에 통달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나 교과서를 보며 재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재무 결정은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아야 한다.